여러분, 안녕하세요. 감동나무입니다. 오늘은 할리우드의 한 배우가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며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인의 효도 스토리가 아닙니다. 30년 동안 숨겨져 온 가족의 비밀이 드러나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남자, 그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담은 할리우드에서 20년 넘게 활동해온 중견 배우입니다. 여러 블록버스터 영화에 출연하며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죠. 하지만 이 모든 성공 뒤에는 그가 혼자 짊어져야 했던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2023년 가을, 아담의 삶은 한 통의 전화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촬영 현장이었습니다. 아담은 새로운 액션 영화의 주연으로 캐스팅되어 스턴트 연습에 한창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매니저가 다급한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담,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그 순간 아담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78살의 어머니는 자신이 누구인지, 집이 어디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진단명은 알츠하이머 치매였습니다. 의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중기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앞으로 상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순간 아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당당하게 서 있던 그가 한순간에 무력한 아들로 돌아갔습니다. 아담의 어머니 엘렌은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아담이 어렸을 때부터 혼자서 그를 키워왔죠. 아버지는 아담이 5살 때 떠났습니다. 정확히는 가족을 버리고 떠났다고 해야겠네요. 엄마는 나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어요. 아담은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꿈도 사랑도 모든 걸 포기하고 저만 바라보며 살아오셨어요. 엘렌은 아담이 배우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호텔 청소 일을 했습니다. 때로는 하루에 3군데 일을 하면서도 아담의 연기 학원비를 마련했죠. 그녀의 손은 언제나 거칠었고 어깨는 구부정했지만 아담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항상 따뜻했습니다. 아담이 25살에 첫 영화 주연으로 캐스팅되었을 때 엘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해냈구나. 드디어 해냈어. 그녀는 밤새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죠. 그 후 아담의 인생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영화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그는 하루아침에 할리우드 스타가 되었습니다. 연이어 블록버스터 영화들에 캐스팅되었고 억대의 개런티를 받게 되었죠. 성공한 아담은 가장 먼저 어머니를 위한 집을 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교외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집이었죠.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하지만 엘렌은 쉽게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정원을 가꾸고 아담이 올 때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죠. 엄마는 쉬는 법을 몰랐어요. 아담은 회상합니다. 평생 일만 해오셨거든요. 그분에게 일은 삶 자체였어요. 아담이 바쁜 촬영 스케줄로 어머니를 자주 보지 못할 때도 엘렌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의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가서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아들의 모습을 바라봤죠. 때로는 같은 영화를 5번, 6번씩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엘렌에게 치매라는 진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아담은 처음에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말도 안 돼요. 엄마는 아직 젊으셔요. 70대는 요즘 나이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의사의 설명은 냉정했습니다. 치매는 나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트레스, 외로움, 우울감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특히 오랫동안 혼자 지내신 분들의 경우.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담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성공에만 몰두하는 동안 어머니는 홀로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즉시 모든 스케줄을 취소했습니다. 매니저와 에이전트들은 반대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장 핫한 시기예요. 이런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담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지금까지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신 분인데 이제 제가 그분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할 차례죠. 그렇게 아담의 돌봄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여정이 단순한 효도가 아니라 30년 동안 숨겨져 온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될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아담이 직면한 첫 번째 선택은 어디서 어머니를 돌볼 것인가였습니다. 의사는 전문 요양시설을 권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면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합니다. 집에서 돌보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아담은 로스앤젤레스 최고급 요양시설들을 둘러봤습니다. 시설은 호텔처럼 깔끔했고 직원들은 친절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월 비용은 $10,000, 한국 돈으로 1,300만 원 정도였지만 아담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그곳에 두고 오는 길 아담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엘렌은 마지막까지 아담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들아, 집에 가면 안 될까? 엄마가 밥 해줄게. 네가 좋아하는 미트로프 만들어줄게. 그 순간 아담은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집으로 데려오기로 한 것입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함께 살아요. 제가 엄마를 돌볼게요. 하지만 집에서의 돌봄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은 24시간 전투와 같았습니다. 엘렌은 밤과 낮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늦었다. 아담이 학교에 늦는다며 아침밥을 준비하려 했죠. 엄마, 지금은 밤이에요. 조금 더 주무세요. 아담이 말해도 엘렌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해가 떴잖아. 그녀의 눈에는 새벽 어둠이 대낮으로 보였습니다. 더 힘든 것은 엘렌이 아담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있어요? 평생 자신만을 바라봐준 어머니의 눈에서 낯선 사람을 보는 경계심을 발견할 때 아담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담은 전문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엘렌은 낯선 사람들을 거부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 물건을 훔쳐갈 거야. 내 보석함은 어디 갔지? 보석함은 존재하지도 않았지만 엘렌에게는 실제보다 더 실제적이었습니다. 결국 아담은 스스로 어머니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치매 돌봄에 대한 책들을 읽고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치매 환자와 소통할 수 있는지, 어떤 음식이 좋은지, 어떤 활동이 도움이 되는지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엄마를 고치려고 했어요. 아담은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알아보지 못할 때마다 엄마, 저 아담이에요. 아들이라고요 라고 계속 말했죠. 하지만 그것은 엄마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었어요. 아담은 점차 다른 방법을 배워나갔습니다. 엘렌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때는 억지로 기억하게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순간에 엘렌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갔죠. 안녕하세요. 저는 아담이에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렇게 말하면 엘렌도 편안해했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좋은 날씨네요. 차 한 잔 드실래요? 그런 순간들이 아담에게는 작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아들로 기억하지는 못해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엘렌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정원에서 꽃 구경을 하고 함께 음악을 들었습니다. 엘렌은 옛날 노래를 들으면 갑자기 모든 가사를 기억해내며 따라 불렀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치매라는 병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죠. 엄마가 가장 좋아하시는 시간은 해질녘이었어요. 아담은 회상합니다. 함께 베란다에 앉아서 노을을 바라보는 시간이죠. 그때만큼은 엄마가 완전히 평온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순간들 사이사이에는 여전히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엘렌이 갑자기 불안해하며 집에 가야 해, 엄마가 기다려라고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자신의 어머니를 찾는 것이었죠. 그런 순간들에 아담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잔인했고, 곧 만나실 수 있어요 라고 거짓말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담은 엘렌의 감정에 공감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으시구나. 엄마를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그러면 엘렌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같은 이야기를 10번도 넘게 반복했지만 아담은 매번 처음 듣는 것처럼 귀 기울였습니다. 돌봄이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나자 아담은 심각한 탈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지 몇 달째였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담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이기적으로 느껴져서 더 괴로웠어요. 아담의 돌봄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가 갑자기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어머니를 돌본다는 소식은 언론들에게는 흥미로운 소재였죠. 처음에는 긍정적인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할리우드의 효자, 치매 어머니 위해 경력 포기, 진정한 스타의 모습을 보여준 아담 같은 제목들이 신문과 인터넷을 장식했습니다.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아담의 소셜미디어에는 응원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당신이 더욱 존경스러워요. 진짜 남자네요. 어머니가 복 많이 받으셨어요. 같은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렸죠. 하지만 아담은 이런 반응들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완벽한 아들로 미화했지만 실제 그의 마음은 그렇게 고결하지만은 않았거든요. 사람들은 제가 성인라고 생각했어요. 아담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힘들 때는 짜증도 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어요. 특히 힘들었던 것은 효도 스타라는 이미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아담이 항상 웃으며 어머니를 돌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이 전쟁 같았죠. 어느 날 엘렌이 갑자기 화를 내며 아담을 밀쳐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내 집에서 나가. 치매 환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공격적 행동이었지만 아담은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아담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평생 저를 위해 살아오신 엄마가 저를 밀쳐내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억울하고 서러웠어요. 왜 나야? 왜 하필 우리 가족에게?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런 솔직한 감정들을 외부에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담이 항상 인내심을 갖고 사랑으로 어머니를 돌볼 것이라고 기대했거든요. 언론들도 점점 더 자극적인 기사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의 하루 일과 치매 어머니와의 감동적인 순간들. 같은 기사들이 나오면서 아담의 사생활은 완전히 노출되었습니다. 심지어 파파라치들이 아담의 집 앞에서 대기하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엘렌과 함께 산책을 나가는 모습, 병원에 가는 모습들이 연일 보도되었죠. 아담은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조심스러워져야 했습니다. 엄마는 카메라를 무서워하셨어요. 아담은 말했습니다. 치매 때문에 더욱 예민해지신 상태에서 갑자기 플래시가 터지면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셨죠.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아담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언제 어디서 카메라가 자신을 찍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따라다녔죠. 그런 와중에 일부 언론들은 다른 각도의 기사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의 경력 침체,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효도도 좋지만 너무 과한 것 아닌가? 같은 비판적인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이전트와 매니저들의 압박도 거세졌습니다. 당신 나이면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몇 년만 더 미루면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담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어머니가 최우선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아담은 자신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엘렌이 며칠째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배회하는 일이 있었죠. 아담도 따라서 며칠 밤을 새우고 나니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엘렌이 또다시 일어나서 집에 가야 해라고 말했을 때 아담은 순간적으로 참을 수 없는 짜증을 느꼈습니다. 엄마, 여기가 집이에요. 제발 좀 자요. 그는 평생 어머니에게 화를 낸 적이 없었는데 그날 밤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엘렌은 아들의 화난 목소리에 놀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그 모습을 본 아담은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단지 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 뿐이었죠. 그날 밤 아담은 엘렌을 달래고 재운 후 혼자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엄마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는 자신의 한계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담은 정신과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돌봄자의 탈진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당신이 나쁜 아들이라서가 아니에요. 돌봄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상담을 통해 아담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힘들다고 느끼는 것, 때로는 짜증이 나는 것,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모두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완벽한 돌봄자는 없어요. 의사의 말이 아담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후 아담은 돌봄자 지원 그룹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다른 돌봄자들도 모두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위로하며 아담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하지만 여전히 외부의 시선은 부담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아담을 완벽한 효자로 보고 싶어 했고 그의 진짜 고민과 어려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담이 어머니를 돌본 지 6개월이 지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엘렌은 거실에서 옛날 사진첩을 뒤적이고 있었고 아담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갑자기 엘렌이 큰 소리로 아담을 불렀습니다. 아담아, 이리 와봐.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급함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달려가 보니 엘렌이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엘렌과 한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아담이 알고 있던 아버지가 아닌 완전히 낯선 남자였죠. 엄마, 이 사람은 누구세요? 아담이 물었습니다. 엘렌은 잠시 사진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진짜 아버지야, 아담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담의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제 아버지는 데이비드잖아요. 아니야. 엘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치매의 혼란이 사라지고 완전히 정신이 또렷해 보였습니다. 데이비드는 내 아버지가 아니야. 이 사람이 내 진짜 아버지야. 마이클이라는 사람이었어. 아담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38년 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엘렌은 계속 말했습니다. 마일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너를 정말 사랑했지. 하지만 그때는 상황이 복잡했어. 어떤 상황이었는데요? 아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엘렌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클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어. 나는 그걸 몰랐지. 너를 임신했다는 걸 알려줬을 때 그 사람은 가족을 버릴 수 없다고 했어. 아담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출생에 이런 비밀이 숨어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데이비드는요? 제가 알고 있던 아버지는요? 데이비드는 좋은 사람이었어. 내가 2살 때 만났지. 그 사람은 내가 자신의 친아들이라고 생각했어. 나도 그렇게 믿게 하고 싶었어. 엘렌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었어. 내가 5살 때였지. 혈액형 검사를 받았을 때 우연히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떠났어. 아담은 어릴 때의 기억을 되짚어봤습니다. 아버지가 떠나던 날의 혼란스러운 기억들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마지막에 자신을 바라보던 복잡한 표정, 어머니와 나눈 격한 대화들. 그럼 진짜 아버지인 마이클은 어디 있어요? 엘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네가 태어난 후에 연락이 끊어졌어. 나도 연락하지 않았어. 그 사람에게도 가족이 있으니까. 아담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아왔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는 친아버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아버지는 자신의 존재조차 모를 수도 있었죠.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해주셨어요? 엘렌은 아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아들아. 너에게 상처만 줄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가 잘 살고 있었잖아. 굳이 과거를 들춰낼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 그날 밤 아담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8년 동안의 자신의 정체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엘렌이 보관하고 있던 오래된 상자들을 뒤져봤습니다. 그 안에서 더 많은 비밀들이 드러났습니다. 마이클이 엘렌에게 보낸 편지들, 아담이 태어났을 때의 사진들, 그리고 마이클의 연락처가 적힌 오래된 수첩. 편지들을 읽어보니 마이클은 정말로 엘렌과 아담을 사랑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존 가족을 버릴 수 없었고 결국 선택을 해야 했던 것이죠. 엘렌,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가족을 버릴 수 없어.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하지만 아담이는 내 아들이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편지 내용을 읽으며 아담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이클도 나름대로 고민했던 것 같았지만 결국 자신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담은 엘렌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엘렌은 다시 치매의 혼란 속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전날의 명료했던 순간은 마치 기적 같은 일이었던 것 같았죠. 어머니, 어제 마이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이클? 마이클이 누구야? 엘렌은 정말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담은 사진을 보여줬지만 엘렌은 그냥 잘생긴 남자네라고만 했습니다. 어제의 고백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아담에게는 이미 충분한 단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클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38년 전의 연락처는 이미 무효했지만 요즘 세상에는 사람을 찾는 방법들이 많았습니다. 아담은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마이클의 본명, 과거 직장, 그 당시 살았던 동네 등의 정보를 종합해서 찾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한 달 후 탐정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마이클 존슨, 현재 72세, 시애틀에 살고 있습니다. 아담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드디어 친아버지를 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과연 마이클은 자신을 받아들일까? 그리고 자신은 정말로 이 남자를 만나고 싶은 걸까? 탐정이 전해준 추가 정보는 더욱 복잡했습니다. 마이클은 여전히 같은 여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었고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담보다 어린 이복 형제들이었죠. 그들은 아담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탐정이 물었습니다. 연락을 취해볼까요? 아담은 한동안 고민했습니다. 만약 연락을 한다면 마이클의 가족에게도 충격이 될 것입니다. 38년 전에 비밀이 드러나면서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이 깨질 수도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아담은 궁금했습니다. 자신을 닮은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유전자를 물려받았는지 알고 싶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엘렌에게 마이클의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비록 치매로 인해 명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마이클은 엘렌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결국 아담은 마이클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직접 전화를 하기에는 너무 충격적일 것 같았고, 편지라면 마이클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편지를 쓰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수십 번 쓰고 찢기를 반복한 끝에 아담은 솔직하고 간단한 편지를 썼습니다. 마이클 존슨님께, 저는 아담입니다. 엘렌 화이트의 아들입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38년 전 당신과 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갑작스러운 편지를 보내 놀라셨을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시면서 우연히 과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을 원망하거나 무엇을 요구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제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었고 가능하다면 한번 뵙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만약 만나기 어려우시다면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커피 한 잔 함께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아담 드림. 편지를 보낸 후 2주일을 기다렸지만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마이클이 편지를 무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38년 전의 일을 잊고 싶어 할 수도 있었고, 지금 와서 과거를 들춰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3주째 되는 날, 마이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담인가요? 마이클입니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아담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인데도 어딘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편지 잘 받았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3주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아니, 만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38년 동안 당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아담과 마이클은 로스앤젤레스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아담은 마이클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과 닮은 점들이 많았거든요. 키, 걸음걸이, 심지어 손짓까지 비슷했습니다. 마이클도 아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내 아들이구나. 엘렌을 많이 닮았지만 내 모습도 있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8년의 시간이 그들 사이에 흘렀지만 동시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엘렌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담은 어머니의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치매 진단, 자신이 돌봄을 시작한 것, 그리고 어머니가 가끔 마이클을 그리워한다는 것까지. 마이클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엘렌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담이 물었습니다. 마이클은 깊은 숨을 쉰 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때 26살이었어요. 갓 결혼한 신혼이었죠.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첫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엘렌을 만났어요. 그녀는 정말 특별한 여자였어요. 아름답고 똑똑하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마이클의 표정에는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직장 동료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끌렸어요. 나는 결혼한 몸이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엘렌이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나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죠. 내 아내도 곧 출산 예정이었거든요. 아담은 마이클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이클도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많지 않았어요. 아내와 이혼하고 엘렌과 함께하거나 아니면 엘렌을 포기하거나. 왜 엄마를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마이클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겁쟁이였어요. 당시 이혼은 지금보다 훨씬 큰 스캔들이었거든요.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고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도 있었죠. 그리고 아내가 임신 중이었어요.
뱃속의 아이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명일 뿐이에요. 마이클이 고개를 들어 아담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은 내가 용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엘렌과 당신을 사랑했지만 기존의 안전한 삶을 포기할 용기가 없었던 거죠. 아담은 마이클의 솔직함에 놀랐습니다. 변명하거나 합리화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엄마를 생각하셨나요? 매일이요. 마이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엘렌과 당신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자라고 있을지, 엘렌이 잘 지내고 있을지 몇 번이나 연락하려고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혹시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우리를 찾아보신 적은 없나요? 마이클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당신이 15살쯤 됐을 때였어요. 멀리서나마 당신의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탐정이 당신의 사진들을 가져다 줬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아담은 그제서야 어릴 때의 어떤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가끔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낯선 남자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것이 마이클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배우가 되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텔레비전에서 당신을 볼 수 있었거든요. 당신의 모든 영화를 봤어요. 극장에서 말이에요. 정말요? 네. 가족들에게는 말할 수 없었지만 혼자 가서 봤어요. 마치 아들의 학예회를 보러 온 아버지 같은 기분이었죠. 마이클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아내와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지만 사랑은 식었다고 했습니다. 두 자녀는 이미 성인이 되어 독립했죠. 가족들에게 당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아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분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깨뜨리고 싶지 않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그들이 헤어지기 전에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엘렌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담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엘렌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면 마이클을 알아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엘렌에게도 마이클을 다시 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제가 엄마께 물어보고 연락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온 아담은 엘렌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옛날 친구분이 안부를 물어보시는데 뵙고 싶어 하세요. 친구? 누구? 마이클이라는 분이에요. 엘렌의 눈에 순간 다른 빛이 스쳤습니다. 완전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 이름이 익숙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마이클. 좋은 사람이야. 만나고 싶어. 그렇게 해서 38년 만에 재회가 성사되었습니다. 마이클과 엘렌의 재회는 조용한 아담의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담은 두 사람을 위해 거실을 정리하고 엘렌이 좋아하는 차를 준비했습니다. 마이클이 문을 들어서는 순간 엘렌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마이클이 안녕하세요, 엘렌이라고 말하자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이클. 마이클이구나. 엘렌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완전히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이클은 엘렌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엘렌.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어. 너는? 두 사람의 대화는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38년의 시간이 녹아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엘렌이 좋아했던 옛날 이야기들을 꺼냈고 엘렌은 가끔씩 그 기억들에 반응했습니다. 엘렌, 당신이 만들어준 애플파이가 정말 맛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애플파이? 나 애플파이 잘 만들어. 만들어줄까? 엘렌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아담이 엘렌을 진정시키자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차만 마셔도 충분해요. 세 사람은 오후 내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엘렌은 마이클을 완전히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그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이클도 엘렌의 변한 모습에 슬퍼하면서도 그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 감사해했습니다. 마이클이 돌아가기 전에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엘렌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줘서. 그리고 당신을 만날 수 있게 해줘서. 앞으로도 가끔 뵐 수 있을까요? 아담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그날 밤 엘렌은 평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이클의 방문이 그녀에게 어떤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았죠. 이 경험을 통해 아담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혈연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말이죠. 데이비드는 아담과 혈연 관계가 없었지만 3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엘렌은 혼자서 아담을 키우며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모두 해냈죠. 마이클은 멀리서나마 아담을 지켜봤고 이제 늦었지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특히 돌봄의 어려움과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죠. 그래서 아담은 다큐멘터리 제작진과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캐기빙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다큐멘터리에서 아담은 솔직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돌봄의 어려움,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사랑의 진정한 의미까지. 돌봄은 쉽지 않습니다. 아담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때로는 정말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배우게 됩니다. 사랑은 항상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것이기도 해요. 하지만 바로 그런 순간들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아담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죠. 그들은 자신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돌봄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숭고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후 아담은 여러 돌봄 관련 단체들과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돌봄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에도 참여했습니다. 연예계에는 화려한 모습만 보여주려는 문화가 있어요. 아담이 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가족을 돌봐야 하고 아픔도 있고 때로는 실수도 하죠. 그런 모습들을 숨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담의 용기 있는 고백은 다른 연예인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몇몇 배우들이 자신들의 가족 돌봄 경험을 공개했고,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돌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이클도 아담의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실수를 인정하고 이제라도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려 노력했습니다. 주말마다 아담의 집을 방문해서 엘렌과 시간을 보냈고, 때로는 아담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어머니를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38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마이클이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엘렌에게 미안했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요. 엘렌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지만 아담과 마이클의 돌봄 덕분에 그녀는 마지막까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을 완전히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엘렌이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참 좋은 아이구나. 저를 아세요? 아니, 잘 모르겠어. 하지만 네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겠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그 말을 들으며 아담은 깨달았습니다. 치매가 엘렌의 기억을 가져갔지만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가져가지 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엘렌은 아담이 돌봄을 시작한 지 2년 후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담과 마이클이 곁에 있었고 그녀는 고통 없이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아담의 동료 배우들, 돌봄자 지원 그룹의 사람들,
그리고 엘렌을 직접 알지는 못했지만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 그녀를 사랑하게 된 사람들까지. 마이클도 참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고 놀랍게도 그들은 이해해 주었습니다. 마이클의 아내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고 말했고 자녀들은 새로운 형이 생긴 것 같아 기쁘다고 했습니다. 아담은 엘렌의 장례식에서 추도사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고 마지막까지 저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죠. 치매라는 병이 어머니의 기억을 가져갔지만 사랑만큼은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2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돌봄이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언젠가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모든 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계속 일하겠습니다. 장례식 후 아담은 ELLENS 케어 파운데이션이라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돌봄자들을 위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재단이었죠. 재단 설립 발표를 할 때 아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아담이 아닙니다. 어머니를 돌보기 전에 저는 단순히 성공한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돌봄은 우리 모두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돌볼 수 있다는 것, 그 사람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거든요. 아담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여러 국제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고 아담의 자서전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것은 아담의 이야기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꿨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시청자는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아담의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돌보고 있는데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시청자는 저는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더 자주 안부를 묻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저도 부모님을 돌봐야 할 날이 올 테니까요. 아담은 이런 반응들을 볼 때마다 엘렌이 자랑스러워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자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으니까요. 마이클도 아담과 함께 재단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늦게나마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아담은 다시 연기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이었죠. 성공과 명예보다는 의미 있는 작품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가족, 사랑, 돌봄에 관한 이야기들에 관심이 많았죠. 연기도 결국 사람의 이야기예요. 아담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면서 저는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연기에도 도움이 되고 있죠. 아담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돌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엘렌이 자신에게 가르쳐준 사랑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엘렌의 사진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엄마라고 인사하고 밤에는 오늘도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일을 했어요 라고 보고합니다.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돌봄은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가장 숭고한 표현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언젠가 누군가를 돌봐야 하고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족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고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죠. 중요한 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입니다. 아담과 엘렌, 그리고 마이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늦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혹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니까요. 아담의 재단은 여전히 많은 가족들을 돕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돌봄과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 보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담이 항상 하는 말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돌봄은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죠. 엘렌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의 사랑은 아담을 통해 그리고 아담의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영원한 힘 말이죠.